지금부터 자동 모세관 정경동 장치를 이용해서 다양한 실험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필코리아 테크놀로지의 대전에 근무하고 있는 바이오틱사의 큐셋 장비를 맡고 있는 반면관 매니저라고 합니다. 우선 이 정경동 장치를 제가 웨비단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은 저희 필코리아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필코리아 테크놀로지는요, 2000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고, 현재 다양한 아이템을 저희가 가지고는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애니비를 한국 공식 총판을 가지고 있고요. 매주 수목 수입 발주를 진행을 해서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무엇보다도 저희가 애니비 제품을 거의 대부분 수입 발주를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애니비 제품 중에서 인기 품목 300여 가지를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주문하실 때 바로 그 다음 날까지 배송이 가능하도록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생명공학 과학 기자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견적과 주문을 원하실 때는 여기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구글이나 네이버, 유튜브에서 이 필코리아 테크놀로지를 검색을 하면 저희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 꼭 검색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NEB 한국 총파인 광고를 내세우고 있고요. 이 NEB 카탈로그를 신청하면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맨 위에 애니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나노스트링, 뭐, 아주어라는 브랜드가 좀 캠이다. 그리고 나노드램의 데르미스, 리얼타임 PCR,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방문을 해주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유튜브에서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웹이나 한 자료를 많이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틱사의 큐스의 바이오 프레그먼트 어널라이저를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저희 바이오틱 회사에 대해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소개, 그리고 이제 소모품, 그 제품 원리와 그 장비에 대한 장점, 그리고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험을 할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 장비를 사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목차를 제가 정해 봤고요. 우선 바이오틱사의 소개를 하게 되면 대만에 있는 회사입니다. 대만에 있는 회사고 2004년도에 이젠이라는 전기역량 장치를 얘네가 개발을 해서 설립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2012년도에 큐셋 100이라는 장비를 출시를 하였고 2017년도에는 큐셋 1이라는 장비, 그리고 2018년도에는 큐셋 400,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 작년 12월이죠. 큐셋 1 플러스라는 장비를 런칭을 해서 토탈 한 6개의 장비를 출시를 했습니다. 우선 이 바이오틱 큐셉 시리즈 DNA, RNA 프레그먼트 어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샘플에 따라 2에서 7분에 따라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1에서 4배의 스페어 구분이 가능한 고해상도입니다. 그리고 저렴한 러닝 코스트를 가지고 있고 0.1 샘플에 0.1 마이크로리터당 0.1 나노그램의 농도도 분석이 가능한 고감도 장비고요. 또한 원하는 샘플만 선택해서 분석이 가능한 체리 피킹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장비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용도로 쓰게 되면 한 PCR 프로덕트 스크린도 사용할 때 쓰셔도 되고요. 뭐 제노타핑 아니면 NGS QC
아니면 그래미게인 어나리시스, RNA 어나리시스 이런 용도로 실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 장비를 실험을 한 후에 이 Q-어널라이즈 소프트웨어 분석 장비를 이용을 해서요. 자동 DNA 프레임워크 사이즈 프로테인, 아니, DNA 사이징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또 분석 결과를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고요. 또 데이터 분석과 저장이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는 이 장비에 대한 그 모델을 제가 정리해 주고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어, 맨 왼쪽부터 큐셋 1 라이트, 그다음 큐셋 1, 큐셋 1 플러스, 큐셋 100, 큐셋 100 어드밴스, 큐셋 400 이렇게 6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면 돼요. 큐셋 1 시리즈 장비, 큐셋 100 장비, 큐셋 400 장비. 그리고 큐셋 1이나 1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채널 수가 1채널이고요. 큐셋 400 같은 경우에는 4채널입니다. 그리고 큐셋1 시리즈 장비 같은 경우에는 DNA 샘플을 한 번에 구동할 수 있는 러닝 개수가 큐셋1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8개, 최대 8개까지 가능하고요. RNA 같은 경우에는 4개. 큐셋1 장비 같은 경우에는 8개. 작년 12월에 새롭게 출시된 큐셋1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개까지 샘플이 한 번에 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큐셋 100이나 400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 96개, 최대 96개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원채널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하나하나씩 분석이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채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러닝할 때 4개씩 분석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 카파시티를 보면 원채널 같은 경우에는 하나부터 8까지, 하나부터 96개까지가 되어 있고요. 포채널 같은 경우에는 4개씩 찍으니까 4개부터 96개씩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큐7 시리즈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아까 분리되어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큐7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큐7 라이트 전용 카트리지가 사용을 해야 되고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이 굉장히 간편하고요. 대신에 그 스미어 어나리시스가 지원되지 않아서 NGS QC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큐7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PCR 프로덕트 확인 용도로 쓰면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가 큐세원 시리즈 중에 주력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DNA, RNA를 채 8개까지 샘플을 분석이 가능하고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해서요. 노트북이나 장비에 서로 USB 코드를 꽂을 필요가 없이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큐셋1 장비 사진 모식도인데요. 여기는 앞모습, 여기는 뒷모습, 여기는 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B, C, D가 있는데요. A 같은 경우는 인디케이터 램프라고 해서 장비를 구동하게 되면 이 러닝 할 때와 러닝 안 했을 때 여기 LED 등이 켜지면서 장비가 어떤 그 사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BSD 카드 포트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구동했을 때 나중에 뭐 정전이 된다든지 뭐 그래 꺼졌을 시 여기에 실시간으로 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여태까지 실험한 실험을 그 다시 불러와가지고 실험할 수 있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C 같은 거는 카트리지 도어입니다. 나중에 소모품에 대해서 카트리지 설명을 하겠지만 이 C 구간이 카트리지를 넣는 공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D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근데 실험하고자 하는 샘플 도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으로 보시고 있는 거는 이제 샘플 트레이입니다. 그 샘플 트레이, 여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보고자 하시는 샘플을 이제 넣는 그런 트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큐셋 원 라이트랑 원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가 2가지만 사용할 수 있고요. 큐셋 원 플러스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 트레이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 8회 샘플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SPCM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세퍼레이션 버퍼, 파킹 버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얼라이트 마커 버퍼 이 4가지를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 2, 3, 4는 샘플 트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12월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버퍼는 그 세퍼레이션 버퍼랑 파킹 버퍼랑 얼라이먼트 마커 이런 것들은 동의를 하지만 8개까지는 걸 수 있다는 게 그 차이점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0.2mm짜리 흔히 PCR을 돌릴 때 쓰이는 튜브가 다 호환이 되지만 이 12회짜리 샘플 트레이를 쓰실 때는 이 0.1mm짜리 전용 튜브를 쓰셔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5 샘플 그 트레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0.1mm짜리 튜브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셋 100 장비인데요. 이 큐셋 100 장비는 큐셋 1과 거의 동일하지만 그 샘플 트레이가 96의 플레이트를 적용시킬 수 있게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8-3 튜브랑 96의 PCR 플레이트 모두 호환 가능하고요. USB 연결 가능하고 모든 기능 지원, DNA, RNA 샘플이 고생도로 큐셋 1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험이 가능하고 큐셋 100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는 큐셋 100이랑 그 기능이 거의 동일은 하지만 이 프로테인 샘플도 분석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표를 보시면 LED 소스가 있고 플로렌스 소스가 있는데 100과 그 100 어드밴스가 디텍션하는 LED나 크로렌스 디텍션 그 파장대가 100 같은 경우는 590 나노미터, 그리고 530은 540 나노미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테인 라벨링 다이에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게 100 같은 경우에는 크로모 P503을 이용해서 다이를 붙이지만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는 503 외에 FITC 형광다이를 붙임으로써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큐색 100 장비에 대한 그런 장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큐색 1보다는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다르자면 이제 이런 세퍼레이션 이런 버퍼 솔루션 리전이 따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얼라이먼트 마커 넣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샘플 96의 플레이트 넣으셔도 되고 파일 스트립트 튜브를 넣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항상 위에 탑이 소모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원 코드라든지 USB 케이블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큐셋 400 같은 경우에는 포채널 시스템이고요. 96개 플레이트 PCR 호환 가능하고 USB 연결, 모든 기능 지원. 무엇보다 큐셋 1이나 100 같은 경우에는 따로 노트북이 필요하지만 큐셋 4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이 필요 없이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블릿 PC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따로 별도로 구입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모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큐셉 400 카트리지입니다. 큐셉 400 같은 경우에는 코채널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트리지가 4개로 이어져 있고요. 큐셉 1이나 1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씩 원채널이기 때문에 하나씩 소모품 그 카트리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트리지에 RFID가 부착되어 있어서 이 카트리지를 장비하는 장착을 시키게 되면 잔여 사용 횟수 및 유효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 장비를 사용을 했을 때 이 카트리지가 사용 빈도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카트리지에 대한 종류 및 스펙인데요. 지금 이 빨간 점선을 기준으로 3개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왼쪽으로 보시는 게 DNA에 관련된 카트리지고요. 여기 2개가 RNA에 대한 카트리지, 그리고 맨 오른쪽에 프로테인에 대한 카트리지입니다. 그래서 이 카트리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보통 크게 샘플 사이즈 레인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S2부터 F3까지는 10에서 5000 베이스 페어까지 분석이 가능한 카트리지고요. N1에서 N3 같은 경우에는 S3에서 N3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5만 베이스 페어까지 분석이 가능한 카트리지고 S2, S1 같은 경우에는 정량까지 잴 수 있는 그런 카트리지입니다.
그리고 레졸루션을 보시면 그 일반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4에서 10배스페어까지 분류해서 분석이 가능하고요. S1 같은 경우에는 1에서 4배스페어까지, 그리고 F3 같은 경우에는 50배스페어, N1, S3는 50배스페어.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카트리지의 사용 넘버 개수는 한 카트리지에 S2나 S1은 200번 쓸 수 있고, 여기는 300번, 그리고 L1은 100번, S3는 200번. 이런 식으로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RNA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탠다드 R1 카트리지랑, 그리고 이제 하이 센서티비 N1 카트리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카트리지 차이점은 그 마이크로리터당 스탠다드는 5나노그램만 있어도 디텍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이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당 1나노그램까지만 샘플 농도가 있어도 디텍션이 가능하다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155kD까지 그 사이에만 분석이 가능하다고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보통 그 한 샘플당 그 러닝 타임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른 거는 2분이 있고요. 뭐 가장 오래 걸리는 거는 21분.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7에서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카트리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 어떤 카트리지에 따라서 어떤 실험을 할 건지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S2나 S1이나 F3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PCR 밴드 확인 용도만 쓸 때 적용 가능하고요. NGS QC 같은 경우에는 S2 카트리지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뭐 셀프리 DNA 디텍션 하는 경우에는 N1 카트리지, 그리고 RNA 그냥 분석을 할 때는 여기 R1 카트리지나 아까 하이 레졸루션 NR1 카트리지, 이렇게 표를 보시면서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그 카트리지를 고르셔서 실험을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원리입니다. 이 카트리지 안에 제일 그 맨 위에 겔이 저장되어 있고요. 위에는 플러스극, 아래는 마이너스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중에 샘플을 0.2ml짜리 튜브를 넣으시게 되면 나중에 카트리지가 0.2ml에 꽂히게 됨으로써 샘플을 인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퍼레이션 버퍼를 이용해가지고 그 가운데 부분에 그 젤이 분리가 되면서 이 시그널을, 가운데 부분의 시그널을 통해서 나중에 사이즈별로 분석이 가능한 그 디텍션을 하는 원리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한 장점은 굉장히 사용하기 쉽고요. 그리고 하이 센서티브하고 하이 레졸루션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로우 코스트 저렴한 비용으로 실험할 수 있는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1베어스페어까지 분석이 가능하고요. 최대 1베어스페어, 그리고 이제 3베어스페어, 4베어스페어, 5베어스페어까지 그 안녕하세요. 분류가 아니, 가능하다는 하나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1에서 3베어스페어까지 구분하시는 분들은 보통 SMP 실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이 센서티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농도에도 디텍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보여주는 그런 일렉트로 픽을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최대 여기 보시면 0.003 나노그램 마이크로 리터당, 그래도 이렇게 피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재현성, 10번을 돌리나 50번을 돌리나 항상 재현성은 동일하다는, 실험 결과가 흔들리지 않고 재현성이 항상 일정하다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피크 사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NGS, 지금 빅데이터나 RNA 샘플 QC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CR이나 클로린, PCR 프로덕트 밴드 확인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고, 플라스미드 DNA 사이즈 분석하실 때도 쓰시고, 그리고 셀프리 DNA QC 할 때도 쓰시고요. 그리고 크리스파 캐스나의 밸리데이션 하실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일렉트로픽 데이터인데요. 그 PCR 프로덕트나 그 멀티플렉스 PCR도 이렇게 일렉트로픽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왼쪽에 LM과 UM이라고 보시는 게 얼라이먼트 마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란 색깔로 픽을 올려주는 게 샘플 픽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495 베이스 페어의 피크가 올라와 있고요. 왼쪽에 298 베이스 페어가 조그맣게 피크가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순수하게 495 베이스 페어만 프리피케어해서 젤을 걸어봤을 때 내가 원하는 한 밴드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런 확인 여부를 실험을 할 때 컨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분석을 했던 그런 왼쪽 데이터 사진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밴드가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는지 그런 걸로 했을 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건 5개의 멀티 밴드가 뜨는데요. 166, 227, 270, 326, 390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픽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셀프리 DNA 어널리시스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셀프리 DN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 작은 사이즈 범위에서도 여기 보시면 174 베이스 페어 정도 피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174 외에 지노믹 데이터의 프레그멘테이션 컨텀이 되는 피크가 뜨게 되면 이런 컨텀 여부를 확인을 할 때도 QC용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노믹 DNA와 RNA QC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NGS 실험을 하실 때 많이 이런 QC 용도로 전자동 정육면역치를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FFP 샘플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건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노믹 DNA QC와 오른쪽은 RNA QC 용도입니다. 그래서 지노믹 데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DQN이라고 DNA 퀄리티 넘버 숫자가 3.2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1에서 10까지 정해져 있고요. 10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샘플이 굉장히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RNA를 했는데 18S, 28S 비율로 RNA가 얼마만큼 데그레이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토탈 소프트웨어 장비상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RQN 값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RQN 값 여기 보시면 18S, 28S 피크가 거의 뜨지가 않았죠. 그래서 RQN 값이 1.86 정도 되어 있어서 굉장히 샘플이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RNA QC의 다른 사진인데요. 보통 여기 아까는 샘플이 굉장히 안 좋은 퀄리티였지만 이번에는 18S랑 28S가 피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뜨게 됨으로써 맨 뒤에 RNA 퀄리티 넘버를 보시면 9.84로 거의 샘플이 굉장히 다른 지노믹 데이라든지 다른 곳에 컨텀 여부 없이 순수하게 RNA만 잘 뽑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떤 R1 카트리지와 N1 카트리지 요게 스펙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이 장비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거를 제가 표로 사진을 4장을 한번 캡처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리저트 컬팅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샘플만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크 사진과 그리고 제 이미지에 된 사진 이런 것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하나만 분석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를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3개씩 불러와서 동시에 3개를 분석할 수 있고 그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고요. 왼쪽은 실제로 아가로즈 젤, 흔히 매뉴얼로 아가로즈 젤 걸어서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이 샘플과 동일하게 제가 전기운동 장치, 저희 큐셉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젤 이미지한 거를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젤 이미지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RNA QC를 된 레포트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사진이 보이고, 요거는 흑백으로 다시 변환해서 할 수는 가능해요. 그럼 여기는 검은색으로 나와 있고,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밴드 사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샘플을 계속 10분의 1씩 다이올루션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샘플이고요. 하나, 둘, 셋, 4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4개를 거신 거를 저희가 한 번에 머지시켜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이스포트 했을 때 어떻게 그 자료가 나오는지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C4 1번이랑 C7 1번. 요 두 개를 제가 크게 캡처를 한 사진이고요. 여기 보시면 RNA 퀄리티가 이렇게 9.63, 얘는 9.30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제 사진, 그리고 위에는 피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18S는 몇 초에 피크가 떴고, 언제 끝났고, 이런 식으로 많이 정렬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